이번 토요 강좌 시간에는요,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어떤 주제로 액체 생검 분야 기술에 대한 이야기 스터디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월 22일 날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나온 이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암 진단이 지금은 이제 뭐 조직을 떼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검진할 수 없는 뭐 폐 같은 거는 조직되는 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들 그래서 뭐 재발 때 또 이제 우리가 또 조직을 떼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제 어렵죠. 그래서 질병을 이제 암을 좀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 혈액을 가지고서 보다 더 이제 편리하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진보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맞춤형 의료 시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또 유전체 분석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으로 이제 암을 진단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 많이 못 올라온 게 컸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요 내용 한번 좀 볼게요. 혈액을 통한 조기 암 진단이 가능한가 해서 최근 AP통신은 혈액을 통한 암 진단 분야 선두 기업 중 하나인 그레일사가 혈액에서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이 DNA 조각을 검사하는 액체 생검, 혈액을 떠다니는 그 암세포 DNA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걸 액체 생검이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췌장암, 난소암 등 현재 표준 스크리닝 방법이 없는 암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보도를 했다. 우리가 이제 암을 뭐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신약이나 이제 약에만 이제 뭐 집중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이제 스터디를 해왔는데 뭐 국내 기업들도 대부분이 이제 암을 정복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다 더 정확하고 빨리 진단할 수 있다면 그 암으로 인한 이제 사망자도 줄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면 국가에서 네다섯 개 암을 검사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한다. 혈액 검사가 말기암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4만 명을 대상으로 영국 국립보건서비스와 함께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 연구기관도 과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을 더 빨리 발견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 7년간 20만 명이 참여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의 어떤 조기 진단 그리고 예측을 위한 정밀 의료 이제 토요 강좌 시간에 이걸 한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죠. 정밀 의료로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서 액체 생검을 좀 주목해 보자. 최근 의료의 패러다임이 환자들 개인의 유전체 정보 그리고 임상 정보를 분석해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는 정밀 의료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특히 암 질환의 진단 치료에 적극 도입되는 이 바이오 액체 생검 기술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액체, 이제 혈액입니다, 주로. 혈액 이제 기존의 환자의 조직을 직접 떼서 조직 생검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체 내 혈액에서 순환 종양성 DNA, 순환성 종양세포 이제 우리 혈액에 떠다니는 이제 암세포 약간 조각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자세하게 이 부분 다뤄드릴게요. 또 엑소점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을 분리해서 내부의 핵산 정보를 분석하는 비침습성 기술로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그래서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암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생검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조직을 떼내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주사로 혈액을 추출해 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분야에 앞서 있는 기업들이 그레일, 뭐 가던트, 이그젝트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일루미나라는 기업이 이제 그레일을 인수하면서 뭐 이 진단에 이제 선두잖아요. 그래 일루미나가. 근데 이제 그레일까지 인수하면서 암 진단에 독과점이 우려된다. 그래서 요게 지금 합병에 대해서 약간 좀 제동을 걸면서 관련 기업들 이제 일루미라든지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또 이런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엄청난 악재라고 볼 수 없는 또 이제 부분 때문에 빠진 거는 제가 볼 땐 좀 기회의 영역으로 한번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일루미나가 이제 80억 달러 규모로 그레일 인수를 발표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은 반독점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서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액체 생검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전자 분석 장비의 최대 제조기업이 바로 일루미나죠. 이 기업이 그레일과 합병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의 혁신성 저하, 검사 비용 상승, 이 유전자 NGS를 이제 전 세계 이제 거의 독점적인 어떤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이 액체 생검의 어떤 기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독점적인 부분으로 좀 받아들인 거죠, 지금. 그래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를 하고 있다. 독점하면 이제 비용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큰 거잖아요. 미국 및 유럽의 공정거래 규제기관이 우려를 제기한 후 일루미나는 새로운 표준 계약과 종양 환자를 위한 식권식 접근을 보장하고 향후 4년간 가격을 40% 이상 낮추겠다 발표하면서 합병을 좀 이제 해달라, 오케이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일루미나 주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빠졌죠. 그래도 시총이 그래도 수십조 원입니다. 50조 가까이 되는 이제 시총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전체 섹터 동반해서 이제 빠진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년의 어떤 투자 전략을 짤 때 지금의 어떤 구간은 굉장한 메리트가 높은 구간이라 볼 수 있고요. 코로나 정도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지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때 빠진 정도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밸류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어떤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 단의 어떤 이슈,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빠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액체 생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제 기술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또 이 분야가 앞으로 또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 이제 국내 또 관련 기업들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면 또 좋은 어떤 종목들 또 기회들을 또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액체 생검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 액체 생검이란 이제 정의입니다. 암세포가 깨지면서 생기는 미량의 DNA 조각 또는 조직에서 유리된 종양세포를 사람의 체액, 주로 혈액이라 보시면 돼요. 혈액 속에서 찾아내서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각 증권사 이제 NH랑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서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조직 생검은 이런 거죠. 조직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 조직 일부를. 그래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위양성이 많이 나온다고요. 암이 아닌데 암인 걸로 판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액체 생검은 역시나 이제 혈액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다. 이렇게 좀 도식화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액체 생검과 이제 조직 생검의 비교 자료인데요. 액체 생검은 혈액 채취의 간편함으로 검사가 용이하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겠죠? 조직 생검은 그거 뭐 절개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수술에 따른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고통, 수반, 침습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다는 부분들. 당연히 이제 이거는 그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검사 대상은 혈액은 이제 모든 부위에 조직 검사가 가능한데 사실 액체 생검은 근데 조직 생검은 이게 검사할 수 없는 암종들이 있다 해요. 대표적인 게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액체 생검이 향후 대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지난 자료긴 하지만 액체 생검의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이제 밝은데요. 뭐 활짝 개화했다 이렇게 좀 아직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고 26년쯤 되면 한 10조 원 규모 이렇게 좀 전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각 분석 기관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요. 뭐 500억
달러, 5, 60조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액체 생검에 대한 시장 몰입도를 보면 정기 검진, 조기 진단, 그리고 암 진단, 그리고 이 어떤 또 이제 그 표적 치료제를 어떻게 또 이제 투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어떤 이제 유전자 변이의 어떤 그 암인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이렇게 또 액체 생검 해서 이제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이제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는 거죠. EGFR 뭐 이런 변이면 뭐 거기에 이제 맞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쓰는 거고, 그냥 어떤 암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처음부터 화학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뭐 것들을 써보고 해서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히 이제 DNA 분석으로 넘어가가지고 NGS 이제 그 기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그 변이로 인한 어떤 암인지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표적 치료제를 쓰는 거죠. 그만큼 이제 치료 확률도 높아지고 또 여러 어떤 그 치료제를 쓰면서 겪는 어떤 부작용도 피할 수 있고, 결국 이제 맞춤형 의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액체 생검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해질 거라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안 쓰였던 거는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점점 더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재발 관리도 이런 걸로 해볼 수 있고, 혈액 다 뽑아가지고 재발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발 여부를 판단할 때 또 그 이제 그 침습해가지고 딱 조직 검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혈액은 간편하게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씩 뽑아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뽑아보고 해가지고 재발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재발 관리에 굉장히 또 특효일 수 있죠. 재발 진단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상당한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진단의 기술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기업들은, 또 기술의 트렌드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지들은 우리가 잘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액체 생검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암은 대부분 유전자 변이가 동반되며 해당 변이가 암세포의 무제한 증식을 가능케 함으로써 발병한다. 이때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표적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타그리소, 이제 폐암의 이제 치료제, 표준 치료제죠. EGFR이라는 이제 유전 변이를 포함한 경우에 한정해서 효력을 입증해서 시판 허가를 획득했잖아요. 근데 어떤 환자가 폐암인데 EGFR 변이가 아니야. 그럼 이걸 쓸 필요가 없는데 일단 폐암이면 쓰는 거야. 그래서 그 환자가 이 또 뭐 조직 생검이든 혈액 생검이든 해가지고 했는데 EGFR 유전 변이인지를 확인하는 그 진단이 필요했죠. 검사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필요하게 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거리스를 투여할지 다른 약물을 투여할지 결정할 때 폐암 환자의 종양에 EGFR 이 유전 변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약효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또 암에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 또 아끼는 분들이 또 암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언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 이러한 유전자 변이 분석을 위해서는 종양 조직을 직접 채취해서 유전 분석을 행하는 조직 생검이 다 이제 조직 생검이었어요. 다만 조직 생검은 조직을 직접 채취함으로 시술 부작용이 따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며 폐와 같이 조직 채취가 불가한 암이 전체 암의 25%에 이른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액체 생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혈액 안에 떨어져 나온 일부 암세포를 통해서 암의 유전자를 분석한다.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겠죠. 그런 것들이 여기 검출할 수 있게 하는 게 액체 생검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가단트 헬스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2000년도 액체 생검 키트 2개가 연이어서 FDA 시판 허가를 획득했어요. 조직 생검하고 정확도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또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혈액으로 그게 뭐
정확도가 이제 낮으니까 의료진의 선택을 이제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기술 발전하면서 액체 생검의 진단 정확도가 조직 생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282명 대상의 이제 임상을 진행해서 액체 생검이 진단 정확도 면에서 조직 생검에 비교 열리하지 않음을 보이면서 FDA가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 또 이제 세계 최대 이제 시퀀싱 NGS 유전체 그 분석 기기 만드는 회사 일루미나는 자사가 5년 전에 스핀오프한 액체 생검 기업인 그레이를 8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뭐 좀 지난 이제 리포팅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보셨듯이 처음에 보신 자료에서 독과점 그런 어떤 이슈로 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레일은 암조기 진단 액체 생검 키트를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액체 생검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암 진단 시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무증상 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조기 진단 시장. 그러니까 이제 한 50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막 혈액으로 암을 막 이렇게 자주 좀 진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증상인 사람은 이제 암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50세, 뭐 60세 이상 이렇게 이제 분들은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조직 검사 이거는 우리가 증상이 있어야 조직 검사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막 으아 뭐 위가 엄청 막 아프고 막 죽을 것 같다 막 하면 이제 야, 위 내시경도 받아보고 또 위 이제 조직 떼가지고 그걸 이제 암인지 막 이런 것도 검사하는 거잖아요. 조직 검사. 근데 이제 무증상인데 이렇게 막 진행되는 경우 있잖아요. 암들. 그리고 고위험군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주기적으로 간단한 또 혈액 딱 채취해서 딱 검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술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진행되는 암 환자 대상 치료제 선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료제도 적합하게 이제 맞는 치료제를 선택해야지 효능도 좋고 부작용도 덜고 또 의료비도 이제 세이브 이제 효율적이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분야는 육성하고 키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재발 관리. 암은 재발되잖아요. 그래서 이 액체 생검의 시장은 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조기 진단하는 부분, 그리고 치료제를 어떤 치료제를 선택할지 여부, 그리고 재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도 유용하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자 이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암 치료의 이제 핵심은 앞으로 이제 조기 진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치료법을 이제 찾아왔죠. 그런데 암세포는 끊임없이 증식하고 돌연변이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치료제 개발에 뭐 계속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뭐 면역 항암제 부분, 뭐 카티 치료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긴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면역 세포를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치료법 개발에도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가의 암 치료 비용을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조기 진단이다. 조기 진단. 거기에 액체 생검이 큰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매년 건강검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기 진단, 조기에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사실 뭐 위나 뭐 장이 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일단은 그 건강 검진을 좀 빨리 받죠. 그런 것들이 좀 결국은 빨리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액체 생검이라는 게 그런 조기 진단을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는 여기도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이죠. 완치되고. 근데 표적 치료제까지는 사실 생명을 좀 연장시켜주는 측면의 어떤 치료제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정말 이제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액체 생검은 기존의 조직 생검 대비해서 장점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현재 암 진단의 표준 방법은 조직 생검, 조직대에서 이제 검사하는 거죠. 내시경이나 바늘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인체에 침습적으로 시행하므로 위험 부담이 있죠.
또한 종양 조직 간 혹은 종양 조직 내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조직을 뭐 약간 예를 들면 암 조직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찔러가지고 조직을 떼내서 검사하는 것과 여기를 떼는 이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정확도가 정확도가 이제 불충분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근데 이제 액체생검은 혈류 속에 돌아다니는 종양세포 혹은 종양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핵산이나 이제 엑소점, 이제 엑소점 그 이제 여성분들 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엑소점 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콜라겐을 막 생성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진단하는 방법이다. 액체생검에는 대부분 유전자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제 유전자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양세포 특유의 돌연변이 및 기타 유전적 변화를 분석해서 위양성의 판정의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도 글로벌 트렌드 대세가 될 수 있는 조직생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침습 액체생검이 암 진단 시장 게임의 룰을 바꿀 것이다. 기존 조직 생검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면서 종양 발생 위치, 크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액체 생검은 혈액을 통해 검사하는 비침습적 진단 방법이죠. 그래서 액체 생검이 기존의 조직 생검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한다면 암 진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 조직 생검의 이제 바이오마커는 단백질 표지인자잖아요.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이 막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그 액체 생검의 이제 바이오마커는요. cfDNA 그리고 CTC, 엑소점 좀 이따 이제 다른 자료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릴 텐데요.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측정을 하는 어떤 부분인데 암세포의 괴사, 세포 자살 과정에서 다양한 cfDNA가 혈액으로 분비되며 악성 암 환자의 말초 혈액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종양세포가 바로 CTC다. 그중 일부는 전이성을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NGS 같은 이런 PCR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일루미나가 독점하고 있는 그 NGS 요 기업이 이제 요 액체생검 대표 기업을 또 인수한다니까 독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세가 돌고 있는 분석 대상 바이오마커가 cfDNA, CTC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액체생검 기술들이 이제 찾아내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가졌는지 어떤 여부일 거고요. 정확도잖아요. 이 진짜 이 혈액을 딱 뽑았는데 이거 암 환자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는 거. 그 정확도. 그게 바로 이제 이 기술이 높은지를 따질 수 있고 또 그런 기업을 우리가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번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나온 자료 보면서 관련 기술 간단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현재는 조직 생검에서 액체 생검으로 진단 방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다. 이제 연구원님께서 쓰신 자료 중에 이제 내용입니다. 특히 조직 생검이 불가능하여 진단이 용이하지 않았던 암에 대해서도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암의 이질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케 한다. 2015년 MIT에서 선정한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뽑힐 만큼 혁신적인 기술로 액체생검이 꼽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 내 바이오마커는 단백질 이제 표지인자를 이제 주로 사용하죠. 당뇨 진단에는 혈중 포도당, 고지혈증 진단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다 이제 단백질.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암종에 대해서도 여러 어떤 단백질 표지자를 가지고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 기반의 암 진단 방법은 이 위양성 판정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 액체생검 기반의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는 주로 유전자 지표, 이거는 위양성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표지 인자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CTC라 불리는 순환 종양세포,
이게 바로 이제 종양에서 분리되어 혈액으로 방출되는 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세포가 사멸하면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순환 종양 DNA. 우리가 이제 요거를 영어 약자로 ctDNA라고 합니다. Circulating Tumor DNA 해서 결국 이제 암세포 죽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혈액 분비되는 그런 어떤 DNA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암세포에서 이제 분비되는 세포 외소 포체, 엑소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이오마커로서 지금 암을 진단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CTC, Circulating Tumor Cell, 순환 종양세포는 종양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혈액을 순환하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건 살아있는 종양세포다. 혈액에 있는 CTC들은 다른 장기에 부착하여 전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다. 살아있으니까. 이 CTC를 미리 찾아낼 수 있다면 전이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혈액 1ml 기준으로 CTC의 발견 수는 거의 뭐 0에서 수십 개니까 이건 뭐 정말 어렵겠네요, 찾기가.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 혈액 생검 관련된 기업 중에서 요걸 찾아낼 수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유망하겠죠.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까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환 종양 DNA, ctDNA라는 어떤 표지 인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암은 굉장히 무한 증식하잖아요. 빠르게 증식하잖아요. 막 생겼다가 바로 죽고 뭐 이런 세포의 성장이 이제 매우 빠른 만큼 세포 사멸과 괴사가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cfDNA는 대식 세포에 의해서 모두 제거되지 못하고 혈류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cfDNA는 셀프리 cfDNA는 건강한 사람보다 암 환자의 혈액에서 더 많은 양이 발견된다. 건강한 사람에서도 발견되지만 암 환자는 훨씬 더 이제 암세포가 더 많이 증식해가지고 막 사멸하기도 하고 하니까, 건강한 사람의 뭐 한 1 정도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막 7, 8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은 암세포의 빠른 성장과 사멸의 반복 과정 때문이다. 그래서 종양에서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이 Circulating Tumor DNA, ctDNA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암세포의 사멸로 인한 cfDNA가 혈장으로 침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암 진단 목적을 위한 ctDNA는 혈액 내 소량 존재하며 암 환자의 돌연변이까지 발견해야 하므로 고감도의 유전자 증폭 기술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이제 탐지가 어려웠는데 최근 개발된 차세대 시퀀싱 NGS 기술이죠. NGS 기술 및 디지털 PCR 등의 어떤 기술을 이용하면 소량의 환자 시료를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엑소솜이라고 불리는 이제 세포의 소포체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세포는 이제 다른 세포 혹은 또 외부 환경하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다고 해요. 여러 물질들을 분비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실 앞서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이, 엑소솜은 많은 물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검출하는데 유리한 측면도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주고받는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어떤 매개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이토카인 같은 거,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제 이 세포 외소 포체를 통한 세포 간의 정보 교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세포 외소 포체는 단백질, 핵산 등의 유전 물질 및 대사 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래세포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 외소 포체는 몸 안에서 매우 안정하여 혈액뿐만 아니라 소변, 침, 눈물, 모유, 복수 등 다양한 체액에서 발견이 된다. 전달 물질로서 알려진 세포 외소 포체는 질병의 상태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표지자이다. 전달 물질로서 알려진 질병의 상태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표지자다. 암 환자의 혈액에서 검출되는 세포 외소 포체는 암의 진행, 전이, 약물 반응성 등의 지표가 되는 약 4,500여 종의 단백질 및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세포 외 소포체를 활용한 질병의 진단 연구는 다른
액체 생검보다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내부 물질들이 질병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질병의 상태 및 치료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엑소점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액체 생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기사 한번 체크해 보면요. 뭐 단순히 이제 액체 생검이 이제 암에서만 뭐 이렇게 쓰여지고 활용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뭐 치매라든지 다른 질환에도 이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건데요. 이제 바이오마커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치매 쪽, 알츠하이머 쪽이라면 뭐 타우라든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쪽에 이제 바이오마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뭐 혈액이나 타액 뭐 이런 액체 생검으로 이제 추출을 할 수 있고 검진을 할 수 있다면 뭐 엄청난 또 이제 아, 조기 진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액체 생검 기술이 주목받는다는 어떤 기사들 많고요.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한 20% 성장률이다 해서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만성질환 및 암 환자 증가, 정밀의학에 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이런 고성장에 대해서 꼽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의 어떤 그 진단 기술들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 액체 생검에 대한 어떤 기술력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관련 기업들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 액체 생검 관련된 기업 중에 뭐 국내 이제 뭐 사이토지라든지 EDC라든지 지니너스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EDC라는 기업은 이게 뭐 약간 정치적인 게 섞여 있나 모르겠는데 윤석열 만창식에서 액체 생검 주목해보자 한미 보건 의료로 동맹 강화 기회다 해서 굉장한 어떤 뭐 기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디지스의 신상절 대표가 이런 테마로 취임 축하 전야제에서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국제 교류를 위한 어떤 주제 발표에서 이 액체 생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성장 분야고 미국 정부의 이제 캔서 문샷이라는 게 있네요. 향후 25년간 미국의 암 사망률을 최소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어떤 정부의 구상, 미국 정부 구상인 것 같은데 이 캔서 문샷을 이제 수행할 미국 FDA에 2조 6천억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이제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액체 생검에 대한 어떤 기술이 뭐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전 세계 액체 생검 기술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은 미국의 그레일과 아까 이제 일루미나가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 한국의 이제 EDGC가 유일하다고 이제 신 대표가 강조했다는데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또 상당한 어떤 진단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의 기술을 잘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액체 생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는데요.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내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칭, 스터디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가는 기술 그리고 가장 고성장을 해가고 있는 어떤 기술 그냥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뭔가 투자의 성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뭐 성장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할인율이 커지고 주가가 뭐 박살나는 그런 흐름이지만 뭐 사실 이런 구간이 지나가는 거지 사이클적으로 뭐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언젠간 다시 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경제고 또 세상이고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올 거기 때문이죠. 잠시 이런 금리 상승기 사이클 상에서 성장주가 주목받지 못하고 할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스터디를 게을리한다든지 제낀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투자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일수록 더욱더 성장주, 앞으로 성장해 나갈 분야와 기업들에 대해서 깊은 스터디를 해나가는 게 결국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액체 생검 공부해 봤는데요.
뭐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토요 강좌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저녁 시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심학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